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믿을 수 없는 청소 시스템. 2. 한국은 아시아의 보석이다. 3.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어떻게 3시간 만에 이게 가능해? 한국 청소 시스템에 극찬하는 해외 반응. 한국의 경우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여행객들 사이에서 길거리가 매우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듯 항상 길거리가 깨끗할 수는 없고, 특히 주말 강남이나 홍대 등 번화가의 경우 아무리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에는 길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다고 하죠. 오늘 알려드릴 사연의 주인공 역시 한국의 거리는 무조건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왔다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망한 채로 한국을 떠날 뻔했던 외국인은 단 3시간 만에 한국이 더럽다고 생각한 자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던 것처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매우 깔끔했다. 서울에서도 길거리에 쓰레기통마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들 역시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어. 그런데 밤이 되자 상황이 완전 변하기 시작했다. 강남역 뒤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3시쯤 가게를 나왔는데 길거리는 더럽혀져 있었다. 그렇다고 쓰레기 무법지대가 된 건 아니었지만 저녁에 깔끔했던 거리를 생각하면 조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역시 한국도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찜질방으로 갔어. 그리고 아침 7시쯤 나왔는데 나는 찜질방을 나오자마자 내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분명 몇 시간 전에 더러웠던 길거리가 샤워를 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나온 사이에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게 아니겠어?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길거리가 깨끗이다니 나는 두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고, 한국인들의 절반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건가라는 생각마저 들었어. 어느 나라든 주말 번화가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특히 한국의 경우 24시간 문화가 있다 보니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거리가 청소되고 아침을 맞이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뿐일 거야.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글쓴이가 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듣던 대로 평소에는 거리가 깨끗해 좋았지만 강남 번화가의 주말 새벽 길거리를 보고는 조금 실망했다는 게 외국인 여행객의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나라가 매우 깨끗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주말 번화가는 당연히 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치우느냐가 해당 나라의 청결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치우지 못하면 결국 다음날 그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환경미화 시스템은 이 부분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글쓴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아침이면 무조건 모든 거리가 청소되어 있는 걸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그럼 한국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르길래 매번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깨끗한 거리로 변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와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 배출 시간제였습니다. 남들보다 4에서 5시간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운반해 가는 이분들의 손길이 없다면 외국인들은 놀라고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기던 깨끗한 아침거리는 사실상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나와 거리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미화원들의 노고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말이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가장 빨리 출근하는 곳은 홍대나 강남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곳은 특히나 한국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가는 번화가로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이런 번화가들은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이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던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역시 모두 환경미화원 분들 덕분인데요. 보통 평범한 길거리의 경우 미화원들이 2명 정도로 편성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화가는 그보다 훨씬 많은 5에서 6명의 미화원 분들이 배정된다고 하는데요. 마치 정예부대처럼 우르르 투입되어 순식간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밖에 나오지 않죠. 이런 분들이 있기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깨끗하다는 좋은 인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체계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요일마다 페트병, 종이, 캔 등 재활용품을 들고 나와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분리수거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1996년 54.9%에 그쳤던 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8.1%라는 높은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유럽이 38%, 미국이 25.1% 그리고 깨끗한 길거리로 유명하던 일본이 50%에 불과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독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분리수거 습관은 환경을 위해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깨끗한 길거리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이 별도의 노력과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그저 분리된 쓰레기만을 수거해가면 되다 보니 일의 능률이 올라가 더욱 빠르게 청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점도 깨끗한 거리 형성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명 쓰레기차가 지나간 후에도 쓰레기가 남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제는 요일과 시간이 지자체마다 정해져 있어 길거리에 남는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은 분들이 한국의 거리의 청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끗한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신속한 청소 시스템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늦은 저녁 홍대에 있는 클럽에 간 적이 있는데 분명 그때는 온 거리가 더러웠었다. 그런데 클럽에서 밤을 새우고 친구와 아침을 먹고 나왔을 때는 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지. 한국의 속도는 어디에서나 통하는 것 같아. 나는 이태원에 살다 보니 매일 밤 더러운 길거리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아침이 되면 이곳이 내가 보았던 어제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해져 있지. 문제는 그렇게 거리를 더럽히는 사람 대부분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밤낮 없이 활동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신기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느 틈에 이렇게 치우는 건지 믿기지가 않네요. 생각해보면 내가 한국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늘 밤이었네. 아침이나 낮에는 쓰레기가 많은 것을 본 적이 없다. 잠깐의 모습만 보고 한국도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다는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내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장소는 공사장이었어. 분명 늦은 밤 공사도구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아침만 되면 깨끗하게 바뀌더라고. 우리나라였으면 일주일 내내 거리가 공사 현장이었을 텐데 참 부럽네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꼭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모든 것이 체계적이야. 이게 바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 이유지. 하다못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쓰레기의 종류까지 구분해서 버리니 깨끗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이 뛰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한국처럼 시행하는 나라도 별로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처럼 분리수거 제도를 잘 지키는 나라도 거의 없죠. 물론 시민들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야.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했지. 다만 그 이후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다. 한국의 환경미화원들은 특별한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걸까? 일본 시부야를 가면 대낮에도 쓰레기 천국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낮부터 일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이 일본의 법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보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또 다른 증거. 최근 우리나라의 계절 중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면서 겨울을 더 빨리 만나는 기분이죠. 낙년보다 더 빨리 찾아온 추위에 가을용 아우터가 아닌 패딩이나 겨울 코트를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데요. 내성 칼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아우터뿐 아니라 연말 난방 아이템 고르는 사람들도 훅 늘었다죠.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 난방 아이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왕파는 컵라면도 꽁꽁 열려버리기로 유명하죠. 그렇기에 더더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인간 김밥이라 불리는 롱패딩을 너도 나도 입고 다니죠. 그래야 체온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실내로 들어와서는 난로, 라디에이터, 온풍기 등을 이용해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코타츠를 만들어 네모난 식탁 아래로 따뜻한 온기를 모아 겨울을 보냈고, 러시아는 페치카, 에스키모는 이글루를 만들어 추운 바람을 막았죠. 또 서양권 나라들은 벽난로를 만들어 불을 지펴 공기를 데워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각 나라 모두 지혜를 발휘해 추운 겨울을 난 모습인데요.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 중에서도 우리나라 선조들의 지혜는 현재까지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온돌 문화가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건데요. 고려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초기에 등장한 난방 방법인 온돌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워 그 온기를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옛날 시골집에 가면 불을 지핀 온돌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추위를 이겨내곤 했던 모습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온돌 문화를 보일러 시스템으로 현대화시키면서 어디서든 방바닥을 따뜻하고 편하게 데울 수 있어졌고, 방바닥이 따뜻해지니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덜 건조하고, 벽난로를 이용할 때 나오던 안 좋은 연기마저 싹 사라지니 외국인들의 눈에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온돌 문화에 빠진 외국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외국인은 대만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인데요.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주 추웠어요. 밖엔 눈도 내리고. 근데 집에 돌아오면 바닥이 따뜻한 게 정말 좋았어요. 바닥 난방 정말 좋죠? 정말 포근해요. 바닥 난방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깜짝 놀랐고 한국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이 정말 따뜻해요. 집안에 한 발만 들여놓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죠. 대만에서는 집에 들어가면 차가워서 이러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죠. 러시아인을 비롯해 방송에 출연한 사람 모두가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듯하죠. 대만은 가을 겨울에도 영상 기온을 유지하는 비교적 따뜻한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난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미국 남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유창한 한국어로 소개합니다. 이곳의 난방 시스템은 어떨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많이 느꼈던 게 한국 집들은 다 정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라더에이터가 있어요. 방마다 한 개의 라디에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따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따뜻하게 좋아하는 시스템이 되게 오래됐는데 너무 건조해서 불편함만 있어요. 그걸 사실은 써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온도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기 때문에 방 안이 따뜻해지는 대신 건조해진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라디에이터를 쓰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보실 영상은 온돌 난방 시스템을 집에 도입한 독일 가족의 모습인데요. 예전에 라디에이터로 난방할 때보다 바닥에 더 많이 앉아서 생활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 편안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온돌 난방 시스템으로 바꾼 집안이 따뜻해진 것은 물론 건조함까지 사라졌으니 편해진 삶을 살 수 있겠죠.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온돌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 손쉽게 수출할 방법까지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온돌 난방 시스템을 조각조각 나누어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겁니다.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바닥을 뜯어낼 필요 없이 바닥에 온수 파이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판넬만 설치해주면 끝인데요. 집 규격에 맞게 설치된 판넬 위로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다음 일반 바닥처럼 덮으면 온돌 방식으로 따뜻한 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구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온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난방 아이템은 한국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난방 텐트입니다. 온돌이 되는데 난방 텐트가 왜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혼자 사는 일인 가구들에게는 필수템으로 애용되고 있죠. 난방을 틀기 애매하거나
난방 비용을 절약하고 싶을 때 이 텐트를 이용하면 따뜻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건데요. 침대 바깥의 공기를 차단하면서 텐트 안이 따뜻한 공기로 채워지기 때문에 잠잘 때 나오는 사람의 체온만으로 공기까지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신박한 아이템인 거죠. 거기다 추운 겨울에 이불 밑에 전기장판을 깔고 잔다면 텐트 안은 정말 후끈후끈하겠죠? 우리나라 난방 텐트 기업 중 한 곳은 2019년 일본에서 1년 만에 300% 이상 성장했고, 또 다른 기업은 2021년 일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목표액 40배 이상이 모이며 해외에서도 인기 아이템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국내외 최정상 호텔 70여 곳에서도 우리나라가 만든 난방 텐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돌 공사를 바로 할 수 없지만 푹신한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들고 싶을 때 이만한 난방 아이템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난방 아이템은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에서는 난방 아이템으로 쓰이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난방 아이템으로 쓰이는 물건인데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여러분은 이 채소들을 어떻게 요리해 드시나요? 이 물건을 이용해 쪄먹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찜기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이 물건이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좀 다르답니다. 겨울에 캠핑을 떠난다면 화로에 불부터 지펴야겠죠? 겨울이 아니더라도 화로에 불을 지펴야 요리를 할 수 있으니 캠핑에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이 바로 이 화로대일 텐데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접이식 찜기를 화로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외 쇼핑몰 아마존에서는 이 찜기를 접이식 스테인리스 화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한 유튜버는 이 찜기를 활용해 화로를 만들어 이용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재미있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나는 밤샘 여행에서 작은 야채 찜기를 고기를 굽는 그릴이나 화덕으로 사용하는데 항상 잘 작동한다. 이 찜기는 완벽한 나무 버너다. 마치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것 같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찜기를 이용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신기한데요. 캠핑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해외에서도 통하나 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니 이렇게도 이용되는구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있어진 후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찜기를 이용해 캠핑을 즐겨보는 우픈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쓰이는 용도는 다르지만 더 많이 더 널리 쓰여서 한국 기업과 외국인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난방 아이템 참고하셔서 따뜻한 겨울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